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보도합니다. 실망의 포인트는 어느 정치인들과도 같았고 여성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주택,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 대응에 실망한 유권자가 마음에 안 들지만 야당에 투표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을 공화당 보수 여성 그룹이 지지하면서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숫자가 공화당 유권자보다 9% 많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격차인데 무당파의 민주당 쪽으로 기운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추세라면 6월 15일에 모든 경제를 개방합니다. 성인 모두가 곧 백신 접종을 받게 되는 good 뉴스가 있지만 바이러스로 심하게 아픈 사람 가운데 34%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다는 bad 뉴스도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러스 기간 중 칵테일 투고를 허용했던 주와 로컬 정부가 바이러스 이후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투고를 영구히 허용한 주가 늘어납니다. JP 모건 CEO가 미국이 기간 산업 등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로 장기 경기 호황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기간 산업을 지지하면서 그에 따른 법인세 인상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칸소주가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18살 미만 성전환자의 치료와 또 수술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주지사가 법안을 비토했지만 다수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지사의 비토권을 비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한국 뉴스는 거의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 뉴스라기보다는 미국에서 본 해외에서 본 이제 한국의 이번 서울과 부산 보궐 선거에 대한 결과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과 똑같이 보고 있는가,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시각과 같은가 하는 점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선거는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의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많은 양보를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하도록 한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의 중대한 미래가 걸려있는 보궐선거지만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미국의 매체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를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거 치러지기 직전까지 지금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그리고 이제 박영준 부산시장 당선자가 나오고 민주당의 후보들이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김영춘 후보도 다 말하자면 패배를 시인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서도 사전 투표에 많이 그 반대를 했었던 한국의 그 보수 쪽에서의 분위기요. 그런 그 보수 쪽의 분위기가 그대로 그 미국의 선거가 치러질 때는 미국이 부정선거였다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었던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 그리고 막판에 그 여당에 유리한 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단체적으로 어떠한 그 몰표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 걱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원래의 큰 그림대로 해외에서는 특히 며칠 전부터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4월 3일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볼 때는 두 가지 나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민주당에게 투표를 했었던 영등포 시장에서 어떤 작은 그 식당에서 뭐 닭도 드시고 하시면서 오징어 볶음도 드시고 하시면서 막걸리를 마시던 그 71세의 어떤 분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언제나 나는 민주당,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투표를 했지만 71세 되신 분인데 굉장히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보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도 싫어하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야당 후보를 찍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한 분의 예로 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른 것을 기대했었던 한국의 국민들이 뭐 다른 정치인들과 똑같네? 그런 느낌을 지난 4년 동안 받았었고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로 뭐 재임 중 그 최저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해서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한다더니 똑같아. 서울대학교 학생인 것 같아요. 강원택 씨 이런 얘기를 했고 다른 방식이라는 게 공정함을 얘기하더니 자신들의 그 이너 서클만 보호를 했네 하는 젊은이들의 그 실망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가장 중요한 축에는 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가. 그 오게돈 전 부산시장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전부 그 여성을 학대했다는 그런 그 스캔들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고 지금 오게돈 전 부산시장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성들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그 같은 내가 그 시장들에게 당했다 하는 여성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여성들이 굉장히 비난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점이 한국보다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더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장의 경우는 1월 달에 인권위원회에서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그 당했었다. 그 박원순 전 시장에게라고 주장을 한 그 여성의 말이 맞다고 그 판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0세의 사무실 그 직원인 서울 여성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나를 굉장히 화나게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대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미국이나 그 영국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아주 뭐 당연한 거잖아요. 주택 문제가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그 LH 사건이요.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고 또 하나 강조하는 거 한국에서 많이 강조하지 않은 그것에 비해서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게 김상조 지금은 그 대통령 그 정확한 정책실장이죠. 비서실에 정책실장 제일 처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었잖아요.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도 뭐 가난하고 재산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주도를 한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이틀 전에 이게 이제 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세금을 뭐 5% 이상을 못 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본인은 아파트 전세값을 8억 5천만 원에서
104.1%를 올려서 1억 2천만 원을 올려서 뭐 9억 얼마를 받았다는, 이틀 전에 본인이 설계한 그 법이 나오기 이틀 전에 그렇게 했다 해서 결국은 경질인지 사임인지 경질 형태의 사임을 했잖아요. 이것도 많은 유권자들을 그 문재인 대통령 현 여당에 실망을 시키는 큰 요소였다고 미국에서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그 대응을 빡빡하게 해서 한국이 그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모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경제 그 개방을 너무 유권자 입장에서 안 하다 보니까 경기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백신이 나오고 나서 엊그제 어떤 세계적인 자료를 보니까 한국 국민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표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료에서는 한국 국민은 1% 정도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요. 해서 그 여당을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그 야당이 이겼다는 게 아니라 여당의 패배로 해석을 해야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러면 그 야당을 싫어하는가, 보수라고 그 자처하는 야당을 왜 싫어하는가? 야당은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새로운 퍼스널리티, 새로운 사람도 없다. 오세훈 지금 당선자도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했었던 사람이다. 뭐 박형준 그 교수는 조금 다르지만요.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이번에 그 실망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그 여성들이 당 내에서 그 많이 그 활동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 그런 상태에서 여당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당은 뒤뚱거렸고 야당은 그냥 그 자리에 오랜 동안 가만히 고정돼 있는, 그 사이에 한국 사람들의 정치 환멸은 굉장히 깊어진다. 정치 환멸은 굉장히 깊어진다. 이 내용은 그 이코노미스트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년이지만 크게 미국에서 보면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도 그 이유지만 그것이 인기가 내려가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북한과의 그 남북 회담이라든가 미국, 북한, 한국과의 이 회담 자체가 굉장히 그 비핵화라는 정의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렇게 들춰보면은 조금 너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많아서 사실 전달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사태 때 그 당시도 검찰이 워낙에 어떠한 그 불편부당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으면 설령 그 조국 부부의 조국 가정에 여러 가지 조금 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다 하는 거, 다는 아니죠.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겠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묻어뒀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의 표가 많이 날아갔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도파의 표가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 이거 아니었네 하고 날아갔고,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또 뭐 김상조 정책실장 문제, 또 여성들에 관한 그 문제, 전 시장들의 문제, 이런 것은 이제 전 국민적인 그 이슈로서 어떠한 그 이번 선거에 그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분명히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도 특히 서울과 부산 그 시장 보궐선거가 그런 여성 스캔들이 있었던 전 시장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요. 제가 요 며칠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고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 맷 게츠, 플로리다주의 연방 그 3선 하원 의원이 지금 17살
여자아이를 성매매를 했느냐 안 한 여자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 인격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적이라고 자신들을 자부하는 여성들이 우리 이 사람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금요일에 행사가 있거든요. 그 행사에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는 것 같아요. 워싱턴 DC가 아니고 플로리다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성 그룹인데도 보수를 자처하는 여성 그룹인데도 물론 혐의가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닙니다. 유죄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시대에 연방 법무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조금 많이 삭제를 했었는데 이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 플로리다주에서도 한 6년 6년 정도 주에서 그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하원 의원을 했었거든요. 그 아버지도 플로리다주의 정치인이었고 할아버지는 뭐 다코타에서 온 가족이에요. 이제 정치인을 했었고 정치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딱 정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이 사람이 플로리다주에서 정치를 할 때도 아주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었답니다.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게임을 했어요. 여성들을 놓고. 내가 여성과 의회, 그 플로리다주의 의회 안에 있는 이 여성들과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잠을 자는가 해서 잠잘 때마다 인턴과 잠을 잘 때, 어떤 다른 스텝과 잠을 잘 때, 그 플로리다주의 정치인과 잠을 잘 때마다 포인트를 올리는 이런 게임들을 했고 그 같은 태도가 연방 의원이 됐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잠을 잔 여성의 옷 다 벗고 플라호프하고 하는 것을 다른 의사당 안에서도 그 플로어에서도 다른 정치인에게 보여주고 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거의 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을 트럼프 시대의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도 미국의 보수적인 단체라는 여성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Women for America First 프로 트럼프 단체입니다. 여기서 어제 저녁에 이 맷 게츠 의원을 칭찬을 하면서 왜 칭찬하느냐? 지금도 몇 안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의원이다 하면서 금요일에 Save America Summit, Save America 정상회의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이벤트에 초대를 하니까 이 의원도 고맙다라고 이제 그 트윗을 하고요. 지역구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구 의원들도 언론이 트럼프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을 한다. 비난이 아니라 연방 법무부에서 17살 어린이에게 돈도 주고 비행기표도 주고 호텔값도 대고 하면서 잠을 같이 잤는가 자지 않았는가를 조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트럼프 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로 이 게츠 의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는데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게츠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선제 사면이라는 것. 본인이 이 같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미리 사면을 받는 선제 사면을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백악관의 법률 자문들이 노노노노 여긴 개입해서는 안 돼서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같은 보도를 할 때 많은 매체가 얘기한 것이 이 게츠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선제 사면해 주세요 하고 요청했는지 간접적으로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그 보도를 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게츠 의원이 나에게 사면 요청 안 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가 여성들과 잠을 안 잤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얘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성 그룹은 이 같은 혐의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한국에서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 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굿뉴스, 배드뉴스 엇갈리는데 개인은 정부마다 로컬, 주, 연방정부 다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첫 번째 이러이러한 주가 생겼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또 왜 중요한 것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미국보다도 한국 보궐선거 결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여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실망스럽다. 어떻게 야당에 투표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야당은 뭐 당연히 좋아하시고 이런 반응을 지금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미국이나 해외 언론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이 싫어서 찍었다는 뭐 그런 결론, 해외의 결론입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올해 1, 4분기에 이제 3월달 지나고 벌써 4월 7일입니까 오늘 보니까 49%의 미국 성인이 저는 민주당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40%가 공화당이거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무당파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진짜 완전히 중도 무당파 이슈에 따라서 확실하게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49% 대 40%로 9% 차이죠. 이것은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장 큰 격차. 보통 이제 민주당이 4%, 5% 이 정도는 많고 반면에 공화당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민주당 숫자가 많은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투표율을 가능하면 낮출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조지아를 포함해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 당의 성향 자체도 대립되지만 투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민주당 30% 현재, 공화당 25%. 그런데 무당파에서 민주당 쪽으로 기운 사람과 무당파에서 공화당 쪽으로 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49% 대 40%가 된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사람은 11%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기운 그런 무당파가 지난 분기에 38%에서 지금 44%로 늘어난 거죠. 무당파가 제일 많아요. 미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당파가 민주당 쪽으로 좀 많이 갔고 그래서 민주당 30%, 공화당 25% 하면은 합쳐서 55%잖아요. 거기에 무당파가 44%인 겁니다. 이 44%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공화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했었던 것이 공화당 유권자는 90%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하더라도 지금 2024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 표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게 미국 선거인 거죠. 무당파가 이렇게 40% 지금 44%나 있으니까 무당파의 표를 가져갈 수 있는 후보가 이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처럼 아주 조금 더 현재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좌측으로 간 사람은 대통령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를 원했었던 거고요. 항상 이 중도층이 있는 거죠. 중도가 제일 많아요. 아무튼 미국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주는 아마 게빈 뉴섬 주지사가 웬만하면 6월 15일에 모든 것을 개방하겠죠. 뭐 가을에
본인도 마찬가지로 소환 그 선거 투표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 소환하자 하는데 동의를 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로 힘들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캘리포니아주의 추세가 LA 카운티를 포함을 해서 뭐 확진자도 줄어들고 심하게 아픈 사람들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마찬가지니까 6월 15일 날 열 텐데 지금요 미국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주가 있잖아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주들이 여러 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5개 주가 늘어나는 확진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주의 인구를 다 합쳐보면은 22%밖에 안 되거든요. 22%면 그냥 평균으로 한다면 뭐 20몇 % 확진자가 나와야지 되는데 50% 인구비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동부 지역이에요. 이 5개 주가 뉴욕이 그렇고 미시건 또 플로리다주야 워낙에 이거 처음부터 많이 풀어놓았기 때문에요. 펜실베니아, 뉴저지주 이런 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걱정되는 것은 지금 바이러스를 그 백신 접종을 쉽게 할 수 있게 했는데 한 번만 맞고는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어차피 뭐 한 번만 맞으면 심각하게 아플 일 없고 뭐 하니까 하면서 안 맞는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캘리포니아주는 6월 15일에 전체적으로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마스크 같은 것은 써야지 되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은 5월 1일이 아니라 4월 19일에 누구나 다 그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이것은 그날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되지만 적어도 예약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일 앞당겼다는 얘기인데 지금 하루에 뭐 400만 도스 어제 보니까 그 정도 그 접종을 해서 1억 5천만 도스 정도를 지금 주사를 했는데 교사나 학교 교직원은 80%가 지금 그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백신 접종을 받았고요. 그런데도 어제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 같은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 노노노노노노노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도 지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을 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온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후유증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하게 앓았던 사람 가운데 34%가 어떠한 그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23만 6,379명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미국이에요, 환자가.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건데 34%면요.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았던 사람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정신적인 문제가 카테고리가 너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이 제일 많았어요. 17%가 불안감, 정서적인 불안정, 뭐 정서가 좋았다 나빴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울증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14%고 또 게다가 모든 병은 나중에 가면 불면증으로 오잖아요. 불면증 하는 사람이 5%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그 몬타나의 주지사가 그 양성 반응이 나와서 열흘 동안 격리한다고 했거든요. 증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1월 달부터 1월 4일에 선서한 주지사예요. 그렉 지아폴트라는 주지사인데 이 주지사가 선서하고 나서 정규적으로 계속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지난주에 첫 번째 백신 접종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난주에 백신 접종을 받았으니까 그 백신이 항체를 만드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도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문제는 그제는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던 문제에 또 하나가 얹혀져서 미국에서 또 다른 역사를 알칸소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주가 쓰게 된 겁니다. 젊은, 영한, 영이 들어가야지 돼요, 여기에. 영한 성전환자의 성 관련 치료나 그리고 이제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지하면은 안 된다고 통과가 됐어요, 법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니까 알칸소가 주지사도 역시 공화당 주지사고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 소셜 워커,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에이사 허친슨 비교적 이제 주지사 500명이래요. 50명 가운데 유명한 그 주지사잖아요. 이 허친슨 주지사가 이 같은 그 부모와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공화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비토를 했습니다. 주지사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이 나갔다. 왜냐하면 그 치료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데 이미 성전환 그 수술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것을 성전환 수술해 주는 것만을 금지한다 하면은 아마 이 법에 서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성전환을 한 그런 그 젊은이들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비토할 수밖에 없다고 공화당 주지사가 비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소아과 의사라든가 또 소아과 의사 협회도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자신의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즘 한인들도 그 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는 아무래도 그 레즈비언 같아, 게이 같아, 아니면 양성인 것 같아라고 어느 시점인가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세대의 정서와는 많은 것이 다른데 그러한 그 아들, 딸들을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하고 나와 정서가 맞지 않지만 대부분 나중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아들, 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집안에서 받아들여도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젠 치료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소아과 협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살을 하는 그런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건강의 문제고 공공건강의 문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공화당이 이 말을 그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정말 반공공건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유명한 시카고의 어떤 병원의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알칸소에 살고 있는 청소년은 어떡하나요? 다른 주로 이사를 가야지 되나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게 7월 이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미국이죠. 대체적으로 7월 이전에 일단은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요즘 경제 관련 뉴스도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 경제계의 지도자라고 할까요? CEO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뭐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그 경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전과 다른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현실 생활 그 생활로 들어오니까 잠시 뒤에 그 같은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JP 모건 CEO 하면은 뭐 은행계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이미 디몬 이 CEO가 매년 이제 이런 CEO들은 주주들에게 연례 편지를 보내죠. 그 연례 편지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먼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적어도 지금부터 2023년까지 경기 호황을 이어갈 것 같다. 지금 바로 코너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JP 모건 CEO가 지난해 이맘때쯤은 경기 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 경기 불황이 갈 수도 있었던 것이 경기 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부의 그 중재로 그렇다. 케어 액트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또 역시 아메리칸 뭐 레스큐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기간 산업은 아메리칸 잡 플랜인가 이름이 그렇거든요. 잡 액트인가요? 그런 식으로 정부의 중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 배분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기간 산업이 괜찮기 때문에 결국은 이 JP 모건 체이스의 CEO는 물가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 없이 그렇다고 뭐 이자율이 확 오르는 것도 없이 안정적으로 2023년까지는 경기 붐일 것이다. 2023년이면 내년 후년까지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새로운 버전의 그 마셜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경제를 다지기 위해서 했었던,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산업 안에 차일드 케어라든가 사회적인 안전망, 뭐 직업 훈련 같은 것이 들어간 것 자체가 고임금 일자리를 늘린다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저임금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노동 참여를 늘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 산업 안 이름 자체가 아메리칸 잡이 들어가요. 잡 액트인가 뭐 그런 형태거든. 액트는 법이니까 잡 플랜 뭐 아무튼 아메리칸 잡까지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 2조 3천억 달러라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부자에게, 뭐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 인상한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도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그리고 법인세 JP 모건 체이스처럼 돈 잘 버는 이런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JP 모건 체이스의 CEO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함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현재로서는 기꺼이 우리 그 기업들도 거기에 말하자면 고통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sacrifice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의 이 큰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JP 모건처럼 이 정도의 그 큰 기업 정도가 되면은 어떤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모금뿐만이 아니라 공공정책 자체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공공정책 자체가 무슨 기간산업도 되지만 지금 많은 JP 모건 체이스가 또 그렇게 했고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코카콜라, 델타 에어라인 뭐 다 마찬가지로 이 투표를 하기 어렵게 한 조지아주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기업들 그 out of politics에서 정치에서 빠져 하면서, 그러면서 기업이 어떤 정책 입안을 위해서 그 정치 헌금을 하는 것은 오케이. 받을 것은 받고 그 나머지는 하지 마라. 정책은 우리가 다 할게. 돈만 줘. 뭐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JP 모건 그 체이스의 CEO, 그 제이미 디몬 CEO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제프 베조스가 답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CEO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기간 산업 투자안을 지지하고, 이 투자는 결국은 모든 방향에서 양보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존은 인식하고 있다. 법이 %에서 이가 또 많은 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잠시 뒤에 실제적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또 일반 소매 가게에 가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것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요, 좀 전에 그 JP 모건 체이스의 CEO는 인플레이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현재 걱정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저는 악시오스에서 이 내용을 봤고요.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전보다 전에 비해서 50%도 못 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48%는 됐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건값이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74%의 작거나 그 중간 사이즈의 비즈니스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많이 닫아 있었지만 지금 62%의 스몰 비즈니스는 완전히 오픈을 했거든요. 다른 주에서 오픈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 동안 계속 매출이 내려가다가 지난달에 뭐 한 17% 정도는 늘어났는데 몇 개월 동안 당연히 고용이 멈췄었죠. 그런데 8월 달이 되면은 전에 우리가 감원했었던 사람 다시 하이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98%나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재료값이 오르면 어떡합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재료값이 이미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17%. 지난 그 11월에는 6%였거든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로컬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술집 바 문을 못 열고 하니까 칵테일을 투고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웃도어에서 뭐 마실 수도 있도록 허락을 하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뭐 팬데믹 이전에도 투고가 됐고 아웃도어에서 뭐 술 마시고 하는 거 허락되는 주가 많지는 않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뮤직 페스티벌이 있고 하는 뉴올리언스가 그런 것이 허락이 됐었는데 33개 주와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긴급 어떤 행정명령 형태로 해서 술을 투고해 가는 것을 허용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많이 백신 보급되고 가라앉으면서 몇몇 주에서는 그런 것을 영구히 허락을 합니다. 위스콘신, 켄터키, 오하이오, 아이오와주는 이제 칵테일도 투고할 수 있어 하고 대부분의 주와 로컬은 내년에 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 많죠. 경제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시정부 같은 데서는 그런 음주운전이 늘어날 거야 해서 경제적으로는 뭐 맥주 배분 회사 또 무슨 술을 배분하는 회사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 그로서리 스토어 같은 데서는 많이 반대라고 이웃들도 이거 술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스캇 비에너라는 의원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그 힘을 합쳐서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원히 아웃도어 그 사이드워크 이런 데서 지금은 이제 아웃도어 사이드워크를 익스텐션해서 술도 마실 수 있게 하는데 그걸 영원히 하지 못하도록 이 알코올법, 리커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참 예전에 금주법, 음주법 같은 것이 있고 나서 지금 얼마 만에 이 알코올과 관련된 그 법 문제가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는 이 내용이네요. 한동안 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런데 사람들이 애틀란타, 콜로라도 볼더의 총격 사건 이후에 왜 총기 규제가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많았고 오늘 그에 대한 총기 규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you